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향한 야권의 비판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반기문 외교장관 시절에 총리를 지냈던 분이 이분 안 돼 이렇게 말했네요. 관련된 얘기 먼저 보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이 총리 누구시죠? 바로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실세로 불렸던 분인데 네. 지금 미국에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네. 미국 방문 중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반기문 총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반 총장이 먼저 차 한 잔이나 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알고 반 총장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인데요. 네. 교포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 총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만난다 이런 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인데요. 이제 이틀 뒤면 뉴욕에 올라가서 반기문 유엔 총장을 만납니다. 만나기 직전에 아주 매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국무총리로 외교부 장관 시절에 봤는데 아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래의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외교관들은 되게 정치에는 캐릭터가 잘 안 맞아요. 보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물에 빠지면서도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외교관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갈등이 심한 정치의 외교관들의 캐릭터는 저는 그렇게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나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 외교 관계 외에 인식의 깊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요. 자, 외교와는 정치에 안 맞다. 특히 대통령 꿈에도 꾸지 마라. 적당히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까? 저기 이해찬 의원답습니다. 저 네. 양반 뭐 말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뒤로 이렇게 좀 뭐 숨기거나 그런 저기가 아닌 사람인데 저하고는 뭐 정치부장 시절에 약간의 어떤 뭐 그 때문에 네. 한번 저기 악연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용돈 모자른데 잘 됐네 그러면서 저기 고소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도 상당히 단수가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예전하고는 달리 네. 아무래도 세종시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이고 네. 충청도권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여권 쪽하고만 좀 뭐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네. 이제 야권하고도 좀 이렇게 좀 다리를 놔서 네. 본인이 여권에만 기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인상도 줄 수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인은 물론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자, 한마디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청 대망론도 있고 반기문의 여권 대망론도 있는데 요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왜 그런지 나 이해찬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대선 후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되니까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언론의 의도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방한을 하고 돌아간 뒤에요. 사실은 친도들 사이에서 약간 불만적인 어떤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반 총장이 2006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당선이 됐는데 네. 당시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반 총장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뭐 온몸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늘 이해찬 총리가 미국에서 한 얘기도 들어보면요. 반 총장 언제 만난 게 마지막이냐 그랬더니 2007년 이후 이번에 만나면 처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 얘기를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반 총장이 2007년에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는 정말 내가 전직 총리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 계속 연락이 없다가 10년 만에 이렇게 부른 이유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당신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을 하고 이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반 총장이 사무총장에 나갈 때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외무부 장관직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노 그룹에서는 굉장히 반 총장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기억나세요? 쿠바에 지금 우리나라 고위직이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쿠바의 고위직 이번에 윤병세 장관이나 윤병세 장관. 조태열 차관이 갔을 때 아닙니다. 2006년에 처음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반기문 우리 외교부 장관 사무총장 만들어 주십시오. 네. 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국가에서
파견한 사람이 쿠바를 방문한 것이 2006년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노무현 정권에서 애썼는데 네. 지난번에 그 유인태 의원이 우리 저 채널에서 얘기했듯이 네. 그 대통령 돌아가신 그 봉하마을도 네. 몰래 갔다가 네.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갔다가 네. 왔다는 말 때문에 굉장히 아마 친노그룹에서 지금도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윤태영 노무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을 지낸 분이 쓴 책을 보니까요. 유엔 사무총장 될 당시에 내가 대통령으로 일본에 쓴소리를 하려고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나가야 될 반장관이 걱정됐다. 그러니 장관진을 그만두시고 따로 운동을 하시고 나는 그 대신 일본에 세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더니 반장관은 좀 더 하겠다는 뜻을 좀 밝힌 내용이 책에 담겨 있군요. 네. 그만큼 이제 대통령과 친노 진영에서는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들기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좀 섭섭하다. 이런 메시지겠군요. 자, 그러면 손학규 고문 얘기를 좀 야권 얘기에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심규선 대기자가 전남 강진에 내려가서 손학규 전 고문을 직접 만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전남 강진의 토담집이라는 곳인데 하늘에서 보면 그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희가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셨던 거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심규선 대기자가 만났던 곳인데 진짜로 외딴 집이군요. 어땠습니까? 거기셨을 때? 저는 저기 보통 그 백년사 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누구나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딱 그 절에 들어가서 안내를 받고 가면서 네. 절대 혼자 와서는 찾을 수가 없다. 는 아. 느낌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절의 큰 스님도 네. 하여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손학규 대표가 어디 살아요 그러면 알려주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유. 저 속에 삽니다. 저 속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점 하나쯤으로 그렇죠, 보이는 그렇죠. 작은 토담집. 만덕산 중턱에 있는데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 가가지고 아무것도 끄집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뉴스를 못 그려서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저 화면을 찍은 우리 박영철 네. 기자는 네. 사진 기자로서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드론을 가져왔어요. 아하. 그러게 드론을 저런 가져와- 각도에서 네. 저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드론을 가져와서 본인이 네. 아주 자유롭게 찍어가지고 기사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저 사진을 보세요. 저 사진만큼은 절대 토불이 아니고 토담집이다. 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손학규 대표가 네. 전 대표가 어디서 사는지 네. 아주 명백한 이것도 지금 드론으로 근접 촬영한 겁니다 이게. 아, 그렇네요. 예. 자, 그럼 심규선 대기자께서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쓴 큰 인터뷰인데 인터뷰 실패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겸양을 갖춰서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요. 심규선 대기자가 이제 정치 관련 질문을 많이 했는데 손학규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실천할 기회를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끝내십시다. 진짜로 여기까지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차가 따뜻한 게 익으면 한잔 하시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당론은 백지화잖아요. 다시 협상하라잖아요. 손학규 전 고문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관련 단체나 야당을 그렇게 설득한 것도 못 되고 말이에요. 지금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형편인데 3분 난처할 거예요. 국가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걸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 우스운 나라가 되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설득을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불만이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백지화할 수는 없다. 네. 보완을 해서 실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랑 생각이 좀 똑같습니다.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김종인 대표가 말할 때마다 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면서 물론입니다. 뒤집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